그 진보하는 이론, 이제 퇴보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카토스가 이제 제시한 이제 개념입니다. 진보하는 이론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경험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하면서 개념적 문제를 적게 가집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확증이 되면 점점점 이제 진보하는 발전하는 이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경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이제 새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 이론으로 설명을 못해, 그러면 한 발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 제기에 이제 부딪히면 그거 정말 맞아?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제시되면은 그 이론의 힘을 이제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학 이론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과학 이론을 크게 이제 중심 이론, 경계 이론, 이제 주변 이론으로 이제 나누고요. 중심 이론은 한 시대의 이제 주류 과학을 이제 구성하는 핵심적인 이제 설명 이제 체계로 봤어요. 경쟁할 만한 다른 이론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이론을 뒷받침한 수많은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제 과학 탐구를 이끌어가는 표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연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제 있었던 그 시기,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그리고 케플러 법칙, 세포설 원소의 주기율 이론 등이 중심 이론의 이제 예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준으로 이제 경계 이론은 잘 정립된 이제 설명 체계예요. 그리고 중심 이론과 더불어서 이제 과학의 이제 주류를 이제 구성합니다. 타당한 과학적인 증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고, 경험적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크고, 새로운 자료를 예측하고 확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제 설명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또 이제 확고한 위치는 아니고 경쟁 이론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예로 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사회생물학, 뭐 빅뱅, 쿼크 물리학, 뭐 판구조론 등이 이제 되어 있는데, 경쟁 이론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경쟁하는 이론이 있느냐의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 경쟁 이론으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조론, 창조과학이 이제 들어와서 두 개가 이제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경쟁 이론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창조론 혹은 이제 창조과학의 위치를 이제 경쟁 이론으로 놓을 수 있느냐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이제 경쟁하는 이론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거든요.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 이론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론, 창조과학을 진화론과 경쟁하는 구도로 이제 보기 쉬운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창조론 혹은 이제 창조과학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주변 이론의 이제 하나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탐색적인 이제 사고책, 그냥 한번 이제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에서 확실히 뒷받침되는 이제 백업해주는 이제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새로운 이제 설명 체계인데, 완결성이 부족하고 아직은 엉성합니다. 타당성도 이제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인 문제 해결 데이터를 많이 설명하지 못해요. 반면 개념적인 문제를 엄청 많이 이제 직면하고 있어요. 비판, 문제점 이런 것들 많이 앞서고 있는 거죠. 여기 예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점성술, 바이오리듬, 제5의 힘, 뭐 고대 외계인 가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과학이다라고 해서 주장해서 자꾸 바로 이제 직전에 살펴본 경계 이론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숟가락을 이제 얹어보려고 이제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류 과학으로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적인 문제, 개념적인 문제, 그리고 예측하고 확증했던 그 평가하는 지표 측면에서 보면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는 이론, 거의 대등할 정도로 이제 경쟁하는 이론과
있으면 이제 그게 경계 이론이고, 경쟁하는 이론이 없고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제 중심 이론이 되지만은요. 그러니까 주변 이론이 그 주류 과학으로 편입되려면 가야 하는 길이 굉장히 이제 험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화론과 이제 창조론의 위치를 이제 생각해 보죠.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창조 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창조론으로 해서 이제 좀 넓게 이제 좀 넓은 의미의 창조론을 여기 이제 두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일단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 이론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경쟁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설명 못하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론은 그 과학적인 주장과 비과학적인 주장의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의 이제 근거가 이제 그 교리나 아니면 이제 성경의 권위로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계에서 요구하는 그 경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적 문제를 회피하고 예측하고 확증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해요. 그래서 중심 이론 혹은 이제 경계 이론에도 이제 든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이론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이제 다른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데 창조론도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요 이론의 수준으로 이제 틀로 이제 놓고 보면 그 주류 과학에 편입되기는 어렵고 여전히 주변 이론을 이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